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많은 사건들 중에서 좀 마음이 많이 쓰이는 사건이 이제 데이트 폭력에서 피해자 대리를 하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특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분들이 증거도 있고 신고도 충분히 가능한 범죄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이거를 신고를 해도 될까? 혹은 이제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결국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고 사랑하는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고 피해자분들의 연령대가 낮으세요. 20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를 신고해서 일을 크게 만드는 게 맞을까? 자책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흥분하게 만들었고 이 사람을 화를 나게 만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내 잘못도 있는데 신고해도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내가 피해당한 거를 합리화하고 신고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데이트 폭력의 전형적인 유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좀 이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너무 걱정이 많으신 것 같고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여러분 첫 번째 데이트 폭력 제가 고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의 특징은 데이트 폭력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신고는 한 번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증거가 없고 둘 사이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고 혹은 너무 오래전이거나 내가 이미 용서를 하고 넘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끄집어내기 싫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신고한 거는 한 건일 수 있지만 그 전에 이미 내가 겪어왔던 가스라이팅, 데이트 폭력, 폭행, 폭언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어 있던 경우가 90% 이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거를 한번 용서하고 넘어가도 언제든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의 특성은 범죄의 동기가 명확하고 그 패턴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든 내가 이 관계를 끊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명심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여러분들이 내가 더 이상 이렇게 피해를 입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혹은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싶은데 안전 이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폭력을 쓴다든지 이런 이유로 내가 헤어짐을 하지 못할 때 경찰서에 신고를 함으로써 내가 이제 이 사람과 이별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상대방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만 잘못했어? 너도 잘못했잖아. 데이트 폭력이 여러 번 반복되면 사실 연인 관계는 평등한 관계이잖아요. 계속해서 맞아서 너무 힘들어서 같이 한번 이렇게 때리는 경우가 있고 방어를 하다가 상대방 몸에 이렇게 손톱 자국 같은 게 남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계속 폭행을 당하다가 한 번 같이 때린 거 정도는 어느 정도 정당 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돼서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이게 이제 일반적인 폭행,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데이트 폭력이라는 특성상 남성과 여성의 폭력의 정도가 동일한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쌍방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해서 상대방이 고소를 못하도록 가스라이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최근에 제가 거의 들었던 상담 사례에서는 대부분 이게 쌍방이 되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걱정하면서 신고를 못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명백한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가 있고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쌍방폭행으로 신고가 돼서 동시에 같이 수사가 된다거나 하는 거를 제가 본 적 자체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두 번째로 큰 마음을 먹고 내가 고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 쪽에서 이거 쌍방 아니냐, 나도 쌍방으로 너를 고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가스라이팅의 전형이 굉장히 많은 사건에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데이트 폭력의 본질은 착취입니다. 가스라이팅이 항상 수반이 되고요. 상대방이 자신이 이런 폭력을 저지르는 이유를 상대방에게서 찾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너가 잘못해서 내가 이런 폭력을 쓰게 된 거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너가 잘못한 거라는 내용을 주입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자신의 폭력의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찾습니다. 너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욕설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때린 거다라는 식으로 해서 상대방이 계속해서 진짜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잘못한 건데 내가 고소를 하는 거는 내가 너무 피해자스럽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소를 머뭇거리게 만드는 게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어떤 행동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설사 내가 맞으면서 너무 힘들어서 상대방을 같이 때렸다 하더라도
그게 결코 쌍방폭행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데이트 폭력 피해자분들의 특성인데요. 대부분의 데이트 폭력을 저지르는 남자들은 약한 여성을 좀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분들이 좀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경우가 있어요. 우울증이 걸려서 좀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라거나, 그러니까 취업 준비나 재수 생활하면서 이미 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져 있는 상태인 경우가 있어요. 가족과의 관계가 안 좋다,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이용하려고 하는 남성분들이 대부분 이런 여성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나의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을 파고들어서 이렇게 데이트 폭력과 가스라이팅을 하고 너는 나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주입시키는 경우가 데이트 폭력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트 폭력을 이제 신고하겠다,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요즘에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워낙에 뉴스에서도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좀 중대 범죄가 일어난 부분들을 보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가족분들이 알게 됐을 때 가족분들도 나서서 고소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데이트 폭력으로 고소를 했을 때 내가 이 사람에게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저한테 상담 때 물어보시면 사실 저도 어느 정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무리 99%는 보복이 없다 할지라도 1%의 보복만 있으면 나에게는 100%인 거니까 그런 부분을 저도 걱정을 하지 않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변론을 할 때도 최대한 보복이 없게끔 경찰서나 검찰에도 지속적으로 좀 보호 요청을 하는 편인데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데이트 폭력을 하는 가해자들의 대부분의 성향이 강약, 약강이라는 겁니다. 본인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지르는 게 데이트 폭력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약하게 계속 고소를 하지 못하고 그 피해를 감수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는 지속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하지만, 이 사람이 강하게 주변의 도움을 받고 경찰서나 검찰에 신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때부터는 데이트 폭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했던 사례는 경찰서에서 더 이상 뭐 접근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한다든지, 그리고 뭐 내용 증명이 간다든지, 가족들이 기입해서 알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강력한 대응 방식을 보여줬을 때 보복은커녕 더 이상 기존에 하던 행동을 하지 않고 합의해달라고 오히려 애원하는 경우를 더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데이트 폭력의 본질은 강약, 약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은 보복을 걱정하면서 고소를 주저하시는 것보다는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여러분들이 뭐 병원을 다니면서 나온 치료비라든지 하는 것들은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위자료 혹은 뭐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금으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은 좀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영상 짧게 찍도록 하겠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들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를 바랄게요.